모자라고 부족한 제가 언감생심 대법관 예비후보라 라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사 다시 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이는 모두 저의 부족함과 부독의 소치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그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기초로 솔선수범, 선공호사, 감성소통의 리더십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연애 편지냐 씨발. 야, 근데 잠깐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네. 이게 웃음이 나오냐 진짜. 큰 이슈 속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임우재. 제가 발음이 별로 요즘에 안 좋아요. 혀가 좀 아프거든요. 임우재. 예. 김일성. 비밀과 비슷한 뜻의 김일성을 발음을 빨리 했더니 그냥 김일성이 되더라고. 어쨌건 이무재 씨가 이건희의 사위였잖아요. 네. 이부진의 남편. 이제 이 사람들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갑자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전 정말 충격이었어요. 장충기 문자가 관련이 있더라. 예. 장충기 문자 보낸 판사 중에 한 명이 이혼 담당하는 판사야. 어디가 어쩔? 이건 충분히 재척 사유가 되죠. 그렇죠. 네. 감사 인사 문자가 뭐였냐면요. 제목부터가 그냥 감사 인사예요. 모자라고 부족한 제가 언감생심 대법관 예비후보라 라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사 다시 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이는 모두 저의 부족함과 부독의 소치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그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기초로 솔선수범, 선공호사, 감성소통의 리더십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연애 편지냐 씨발. 야, 근데 잠깐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네. 이게 웃음이 나오냐 진짜. 충격 아니에요? 쓰나미죠. 이거는. 웃을 때는 웃읍시다. 씨발 진짜 돌아보니 이건 코미디급이지 지금. 어제 뭐, 대법관 후보를 삼성에서 내정하냐? 정말 충격 아니에요? 지금도 이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김관진 생각해봐요. 외국 회사가 장관을 꽂은 건 그러니까. 그런 격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뭐 삼성에만 이랬던 게 아니라 이전에 그러니까 판례들을 보면은 부장판사였던 2011년에 4대강 사업 위헌 심판을 국민소송단 6,000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9년 촛불 집회 재판 개입일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옹호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직원한테 이 강민구 판사가 직접 이렇게 씁니다. 그동안 좌파 직원들이 게시판을 잡고 있었는데 용기 있게 나서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법부에도 개새끼가 많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법부에서 이제 부장판사 이상 되는 그 정도 급 되는 사람들 중에 삼성의 로비로 한번 연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없다고 생각해요. 삼성이 한 명은 있겠죠. 아니요, 열어놔야 돼.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마 이정열 판사도 물어보면 삼성한테 연락 받은 거 있다고 말씀하실걸요. 그 정도로 삼성이라는 그 전략기획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름은 바뀌죠, 계속. 그렇죠. 회장마다 바뀌지만 결국에는 비서실이라고 통칭되는 그 비서실의 조직 규모라는 게 웬만한 정보 조직급이에요. 경영적인 판단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리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좌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보통 한 6급, 7급 정도 되는 정도면 일단 다 그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미리 예, 관리, 리스트 다 관리.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급에 맞게 대접을 하는 이게 거죠. 그 연락을 받는 그 방식 자체가 예를 들어 저 삼성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옛날 친구나 옛날 동문이나 동네 친구한테 니 요즘 뭐 잘 지내니? 하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래? 반갑다 야. 해가지고 다시 연락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술 한잔 하러 나가. 그러면 인사해라 내 친구인데 그렇지, 옆에 나와 그 있지. 사람이 삼성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보좌관 따위한테도 그런 접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그런데- 안 해? 진짜. 왜 부장판사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삼성이 접근을 안 하겠냐고. 아니 근데 이 강민구라는 사람은 좀 심해요.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에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환갑이 넘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30, 40대가 주축인 모임에
주기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을 일상생활에서 만나본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모임에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댓글도 막 달거든요. 근데 그 댓글을 달았던 것 중에 웃긴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오늘 삼성페이를 실제로 2건 사용해 보니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폰의 킬러 앱이 될 듯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재빨리 루프페이라는 미국 벤처회사를 M&A한 삼성의 결단이 탁월합니다. 엄청난 사회 변혁을 삼성페이가 끌고 갈 태세입니다. 삼성이 미국 회사를 과감히 인수한 덕입니다. 모처럼 삼성이 한 건 했습니다. 아, 이런 자가 지금 현직 판사예요? 네.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제일 기획으로 들어가야지. 이거는 스파이네 삼성 그럼. 네? 이럴 때 스파이라고 쓰면 어쨌건 이무재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혼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얼굴에 쓰여 있잖아. 이건희라고 이걸 했다. 아니야. SAMSUNG 샘숭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이 삼성 형제들 중에 이건희가 뼛속 깊이 봉건적이다 보니까 무조건 고추 달린 놈한테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재용한테 꽂힌 거지. 주변에서 평가는 이건희와 판박이로 그러니까는 성격부터 사업적인 수완과 능력까지 판박이는 이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부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건희가 딱 생각이 나는 얼굴이잖아요. 다부지네. 예. 이부지는 다부지. 아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자가 지금 현직 판사로 있다는 거죠. 네. 민사법정인가 보네요, 그죠? 가사법정이겠죠. 가사법정, 그렇죠. 가사법정. 서울 고법 가사 3부. 가사 3부. 그래서 이무재가 신청한 기피 신청이죠. 재판 판사를 바꿔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거 하루 전날 신청해서 원래 이제 15일인데 우리 재판하는 날인데 너무 급박하니까 판단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해서 공식적으로 재판 기일을 연기를 했고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아마도 재판부 판사를 교체할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서. 그럼 그 교체할 판사는 누가 건강한가? 될지는 모르죠. 또 뺑뺑이 아니 또 돌린다든지. 건강한가? 골치 아니, 참 그러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가정법정은 배심원제로는 할 수가 없나요? 신청하면 본인이? 지금 본인이 요구하면 할 수 있잖아요. 배심원제를. 안타깝네요. 바꿔도 그놈일 텐데. 네. 처남이 지금 삼성 본사에 있거든요. 네. 강남에. 예. 아침에 수원에서 올라와요. 거의 한 6시 예. 정도에 누구 처남이요? 내 직접 전화. 그럼 지금 우리 새날도 지금 삼성 아니, 내말 들어봐요. 연결돼 있나요?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삼성 대표적인 까 아닙니까? 근데 처남은 나에 대한 가치가 없나 봐요. 왜 이렇게 친구 소개 안 시켜주죠? 그러면 요직이 아닌가 보죠. 그 천한 분이. 어떤 특정 분야의 기술 개발하는. 아니 잠깐만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삼성 가족이네. 삼성 가족의 가족이니까 가족이죠. 됐거든요. 이게 새날 근데 충격이다. 그 인간이 이거. 인간성이 별로야. 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이 시간에는요 삼성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최근에 어마어마한 뉴스 2개가 터졌는데 하나는 MBC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삼성의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사장한테 언론인들이 막 문자를 보내요. 요걸 다 폭로를 했어요. 결국에는 언론인들과 삼성과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MBC가 보도하니까 끝 다른 언론들이 안 받아줍니다. 아무도 안 네. 봤죠. 두 번째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게 있어요. YTN 간부가 이건희 동영상을 삼성에 제보해버려요. 그걸 보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딜에 의해서 삼성에게 넘겨주는. 중간에서 이 방송사 간부가 입에 담기도 힘든데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포주 노릇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이 협의보라고 돈으로 협의보라고 포주 노릇한 거거든요. 기자 수칙도 위반했고요. 취재원이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알 권리를 책임하에서 보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삼성 측에 연락을 해서 취재원 또는 제공자를 신상을 줘서 협의 보게 하는 이번에 그 이 보도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한겨레만 보도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이제 말로만 듣던 한간에 떠돌던 삼성공학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죠. 2015년에 네. 연합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작년 보도 때 있었던 거잖아요. 문화일보 광고국장이 그렇죠. 예. 했던 말은 더 재밌어요.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저희는 혈맹입니다. 혈맹. 아니 언론사에 있다는 놈들이 이런 식이야.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이거 광고 카피인데? 예, 완전 카피입니다. 혈맹이는 미국과 대한민국 관계를 말하는 거냐 이거 지금? 충격적이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에 만연해 있는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것은 자기들 조직에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거든요. 언론사는 첫째, 지금 스트레이트의 방송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한겨레만 취급해주고 전 언론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한 곳이 더 있죠. 임연고시, JTBC. 그 자막에 배경화면에 JTBC 로고가 나온다고 기분 나쁘다라고 반응을 나왔어요.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그 두 건 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하나만 더요. 안희정 보도를 봅시다. JTBC가 나름 특종한 거잖아요. 특종한 거죠. 모든 언론이 받아 쓰잖아요. 네. 근데 이 건은 안 받아 쓰냐고. 그게 침묵의 카르텔인 거죠.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은 결국은- 광고를 주지 않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결국은 삼성 왕정이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된 거고 지금도 장충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있죠. 이야기잖아요. 있죠. 지금도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 SBS의 김어준 블랙하우스 보면은 삼성 광고가 그 방송으로 인해서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SBS의 광고 수익이 엄청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JTBC도 16배 줄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들어간 대신에 6일자 조선일보에는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 다음에 6일자 국민일보는 삼성카드 서비스 키즈 검검 독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독일에서 상 받았다는 거고요. 삼성이. 동아일보 6일자는 갤럭시 S9 체험 인파 몰려 뭐 이런 거고. 세계일보 6일자는 갤럭시 S9 체험객 160만 명 넘었다. 이건 맛이. 비상이네 얘네. 왕정이죠, 뭐 이 정도면. 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띄워주는 거냐면 이 잠깐만 비판할게요. 특히 조선일보 하나만 좀 비판하겠습니다.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팔리는 TV, 우리 얇은 액정 LED TV에서요. 시장이 역전돼 가지고 삼성이 추락하고 있고 LG가 선두로 올라섰어요. 이미 지난 겨울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냥 경쟁인 거예요. 삼성이 떨어졌는데 경쟁, 아니면 비슷하면 독보적인 뭐 시장 장악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무엇을 하든 돈줄을 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광고에 돈줄을 쥐고 있고 이 돈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에서 놀아났고 국민연금을 5천억을 날려도 누구 하나도 기사 써준 데가 없는 그리고 삼성이 세계 제1류 기업이었다고 하는 이건희가 성매매를 집에서 해도 다뤄주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들. 그러니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 그죠? 돈. 돈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 언론들. 또는 반대로 말하면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언론이 망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네,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망하게 만들어줘야죠. 예, 삼성을 망하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삼성 폰을 쓰신 분들은 이 행위를 지지하는 거예요. 삼성 왕국을 지지하는 거고요. 이재용을 떠받드는 겁니다. 삼성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그걸 보도한 내용 보도 자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게 흔히 말해서 어비진 기사라고 JTBC가 뭐 MBC가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보도하잖아요. 그거를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는 오프라인 신문에는 실지도 않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판에도 전혀 언급조차 안 한다는 건 물론 삼성의 광고를 의식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MBC가 한 번 터뜨리고 안희정 이슈가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JTBC가 하나 터뜨리니까 기성의 주요 매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매체들이 동시에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뒤흔드는 이슈가 됐어. 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언론들이 누구누구가 보도했다는 인용 보도라도 해주면서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표현 침묵의 카르텔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안 변하는 거죠. 이연병. 삼성도 안 바뀌면 우리도 안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가야죠. 우리 방송을 얼마 전에 나갔잖아요. 이재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는 지금 법원 검찰청 출입 정지 1개월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언론들 솔직히 말하면 욕할 것도 없어요. 사법부들도 뭐 오줌 싸잖아요. 이재용이 뜨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재용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 있고요. 촛불혁명 국민과 맞서 있습니다. 니네들이 촛불혁명 일으켰다고 돈이 더 중요한가 보자. 돈지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 네가 얼마나 잘한가 보자. 내가 돈으로 한번 너 흔들어 볼게. 이게 지금 이재용이 전면전 나서는 거예요. 사실은 전면전 뜬 거거든요. 그래서 석방됐고
석방된 후에 다시 어떻게 한겨레하고 MBC만 보도합니까? 이 많은 채널 중에. 이건 정말 충격이죠. 삼성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어느 기자가 쓴 글 중에 제가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지만, 나 이거 보고 오싹했었어요. 자기들이 정권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삼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재용이 2심에서 정영식에 의해서 풀려났잖아요. 네. 한겨레하고 경향을 지배한 모든 신문이 헤드라인에서 이재용에 대한 비판이 없고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지. 이재용 뭐뭐한 길 열려 이런 식으로 긍정적 보도를 하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본으로 그렇지. 굉장히 좋은 것만 그런 방식으로 헤드라인을 짜고 헤드라인 제목에서 이재용 이런 식의 석방은 잘못된 거라고 비판한 신문은 한겨레하고 경향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삼성 광고에 대한 포션이 작은 회사일수록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나머지는 삼성 광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사실 회사에 좌지우지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광고로 들어오는 것 중에 최소한 20%, 30% 이렇게 비중 차지한다거나 만약에 50%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를 빼버려. 그냥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 광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제출할 계획을 짜고 직원을 뽑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행정권과 연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마약 중독자들처럼 광고에 의한 언론들을 길들이기 또는 중독시켜왔다는 거예요. 빼버리게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사를 욕해야 돼? 삼성을 욕해야 돼? 삼성을 밟아야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거 당연하지 그거는. 네. 삼성이 주범이고 프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마약을 중독시킨 주범이고요. 언론사들은요.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범들이에요. 반드시 사회 정의와 국가의 앞날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월급을 받아 쳐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 쳐드시면서 그 월급이 오로지 삼성에게서만 나온다? 아니거든요. 최대 잡아서 50%밖에 안 돼요. 삼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그러면 지들의 양심의 50%만 삼성한테 기울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 양심의 100%를 삼성으로 기울어 놓고 인생을 사느냐. 이거는 범죄예요. 기자들이 범죄자입니다. 이건 기자들이 정말 기레기라고 욕먹는 것들이 본인들이 그거를 한탄을 해서도 안 돼요. 그냥 현실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변명도 해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형무소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게 미투예요. 언론사 미투.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9년 촛불 집회 재판 개입일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옹호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직원한테 이 강민구 판사가 직접 이렇게 씁니다. 그동안 좌파 직원들이 게시판을 잡고 있었는데 용기 있게 나서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법부에도 개새끼가 많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법부에서 이제 부장판사 이상 되는 그 정도 급 되는 사람들 중에 삼성의 로비로 한번 연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없다고 생각해요. 삼성이 한 명은 있겠죠. 아니요, 열어놔야 돼.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마 이정열 판사도 물어보면 삼성한테 연락받은 거 있다고 말씀하실걸요. 그 정도로 삼성이라는 그 전략기획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름은 바뀌죠, 계속. 그렇죠. 회장마다 바뀌지만 결국에는 비서실이라고 통칭되는 그 비서실의 조직 규모라는 게 웬만한 정보조직급이에요. 경영적인 판단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좌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보통 한 6급, 7급 정도 되는 정도면 일단 다 그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관리, 미리 예. 관리. 제 회사를 M&A한 삼성의 결단이 탁월합니다. 엄청난 사회 변혁을 삼성페이가 끌고 갈 태세입니다. 삼성이 미국 회사를 과감히 인수한 덕입니다. 모처럼 삼성이 한 건 했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현직 판사예요? 네.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제일 기획으로 들어가야지. 이거는 스파이네, 삼성 그럼. 네? 이럴 때 스파이라고 쓰면 어쨌건 이무재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혼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얼굴에 쓰여 있잖아. 이건희라고 이걸 했다. 아니야. SAMSUNG 샘숭 그러니까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이 삼성 형제들 중에 이건희가 뼛속 깊이 봉건적이다 보니까 무조건 고추 달린 놈한테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재용한테 꽂힌 거지. 주변에서 평가는
이건희와 판박이로 그러니까는 성격부터 사업적인 수완과 능력까지 판박이는 이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부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건희가 딱 생각이 나는 얼굴이잖아요. 다부지네. 예. 이부지는 다부지. 아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자가 지금 현직 판사로 있다는 거죠. 네. 민사법정인가 보네요, 그죠? 가사법정이겠죠. 가사법정, 그렇죠. 가사법정. 서울고법 가사 3부. 가사 3부. 그래서 이무재가 신청한 기피 신청이죠. 재판 판사를 바꿔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거 하루 전날 신청해서 원래 부족한 제가 언감생심 대법관 예비 후보라 라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사 다시 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이는 모두 저의 부족함과 부독의 소치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그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기초로 솔선수범, 선공후사, 감성소통의 리더십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연애 편지냐 씨발. 야, 근데 잠깐 감동의 이게 쓰나미가 몰려오네. 이게 웃음이 나오냐 진짜. 충격 아니에요? 쓰나미죠. 이거. 웃을 때는 웃읍시다. 씨발 진짜 돌아보니 이건 코미디급이지 지금. 어째 뭐, 대법관 후보를 삼성에서 내정하냐? 정말 충격 아니에요? 지금도 이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김관진 생각해봐요. 외국 회사가 장관을 꽂은 건 그러니까. 그런 격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뭐 삼성에만 이랬던 게 아니라 이전에 그러니까 판례들을 보면은 부정판사였던 2011년에 4대강 사업 유연 심판을 국민소송단 6,000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모자라고 부족한 제가 언감생심 대법관 예비 후보라 라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사 다시 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이는 모두 저의 부족함과 부독의 소치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그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기초로 솔선수범, 선공후사, 감성소통의 리더십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연애 편지냐 씨발. 야, 근데 잠깐 감동의 이게 쓰나미가 몰려오네. 이게 웃음이 나오냐 진짜. 큰 이슈 속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임우재. 제가 발음이 별로 요즘에 안 좋아요. 혀가 좀 아프거든요. 임우재. 예. 김일성. 비밀과 비슷한 뜻의 김일성을 발음을 빨리 했더니 그냥 김일성이 되더라고. 어쨌건 이무재 씨가 이건희의 사위였잖아요. 네. 이부진의 남편. 이제 이 사람들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갑자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전 정말 충격이었어요. 장충기 문자가 관련이 있더라. 예. 장충기 문자 보낸 판사 중에 한 명이 이혼 담당하는 판사야. 어디가 어쩔? 이건 충분히 재척 사유가 되죠. 그렇죠. 네. 감사 인사 문자가 뭐였냐면요. 제목부터가 그냥 감사 인사예요. 모자라고 예, 리스트 다 관리.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급에 맞게 대접을 하는 이게 거죠. 그 연락을 받는 그 방식 자체가 예를 들어 저 삼성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옛날 친구나 옛날 동문이나 동네 친구한테 니 요즘 뭐 잘 지내니? 하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래? 반갑다 야 해가지고 다시 연락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술 한잔 하러 나가. 그러면 인사해라 내 친구인데 그렇지, 옆에 나와 있지. 그 사람이 삼성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보좌관 따위한테도 그런 접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그런데- 안 해? 씨. 진짜. 왜 부장판사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삼성이 접근을 안 하겠냐고. 아니 근데 이 강민구라는 사람은 좀 네. 심해요.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에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환갑이 넘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30, 40대가 주축인 모임에 주기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상생활에서 만나본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모임에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댓글도 막 달거든요. 근데 그 댓글을 달았던 것 중에 웃긴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오늘 삼성페이를 실제로 2건 사용해보니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폰의 킬러 앱이 될 듯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재빨리 루프페이라는 미국 벤